강아지 멍멍이들이 인간과 함께 산 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정말 여기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고 사람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대충 우리가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회색 늑대라고 하는 늑대한 그 계통으로부터 갈라진 시점은 대충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2만에서 4만 년 정도의 사이의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정말로 절묘한 게 마지막으로 빙하가 가장 많이 확장했던 시기가 딱 그 한 2만에서 2만 5천 년 사이 시기입니다. 빙하기랑 겹쳤어요. 빙하기랑 겹쳤고 또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요,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조상이 아프리카를 나온 게 대충 한 7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쭉 퍼졌거든요. 그리고 네안데르탈린이랑 뭐 그 이종 교배하고 그다음 네안데르탈린이 멸종한 시점 또 공교롭게도 또 3만 년 그 주변이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개의 조상들이 기후 변화로 뭔가 먹이를 찾아 헤매야 됐었고 아무래도 뭔가 팍팍한 조건에 대해서 네네네. 새로운 생존 전략을 도모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 시점에 인간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그러면서 이제 먹이를 찾아서 온 개의 조상, 늑대들이 인간이 버린 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먹으면서 점점 가축화가 됐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보기에는 시기가 겹치네요, 정말. 그런데 그게 네안데르탈인의 멸종하고 겹친다는 이야기는 개와 인간의 일종의 협동? 그런 것이 네안데르탈인의 생존의 위험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재밌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개를 길들이면서 사실은 네안데르탈인들과 혹은 아직 모르는 이제 화석 인류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기여는 했을 수도 있겠죠.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재밌는 시나리오네요. 아, 그러면 이제 회색 늑대 혹은 뭐 이리 뭐 이 친구들로부터 개가 분리돼서 나온 게 한 2만에서 3, 4만 년 전쯤 네, 그쯤은 네. 이제 추정을 하신다 이거죠. 화석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DNA 검사에서? 정말 좋은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네이처의 논문이 나왔어요. 고유전체. 2022년도에 사실 노벨 생리학상 맞아요, 받은 맞아요. 게 인간에 대한 고유전체학이지만 사실 고유전체학 기술은 동물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년 된 거의 10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늑대들의 고유전체 뼈 같은 데서 DNA를 뽑아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누가 지금의 개와 제일 가까운가? 와. 개의 조상이 언제 어디에서 진화했을까?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미 이런 데 다 늑대들이 퍼져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동쪽에 있는 유라시아에서 개의 계통이 분기됐을 거라고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동쪽 유라시아. 우리나라 쪽이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주로 샘플들이 이제 나온 데들이 더 북쪽이에요. 약간 이제 시베리아나 이쪽인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동아시아 우리 이 부분에서 개가 진화했을 것이라고 또 지지하는 증거들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확실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현생 늑대들 지금 존재하는 늑대들하고 개하고 비교했을 때 개랑 제일 가까운 늑대들이 누구냐면 중국, 몽골 뭐 요 동네에서 혹은 일본에서 발견된 늑대도 굉장히 가깝다고 나오고요. 아, 그래요? 확실한 거는 요 어딘가에서 인간과 개가 처음에 서로 교류하고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늑대랑 개랑 사랑에 빠져도 아이는 안 나오죠? 되지 않나요? 돼요? 되지 않나요? 좀 모르겠어요. 늑대랑 개랑 왜냐하면 개가 종명이 아종으로 돼 있어요. 늑대의 아종. 네, 그러니까 캐니스 루푸스 머시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사랑 가능? 네, 뭐 여튼 이제 인간과 개가 친해진 거는 아마도 이제 인간의 먹은 뭐 이런 거 좀 버리거나 뭐 이랬을 때 개들 중에 이제 굶주린 늑대들이 와서 좀 이렇게 인간 따라다니면서 먹다가 점차 귀여운 애들이 더 많이 음식 받아 먹으니까 귀엽게 가다가 이제 치와와까지 왔다. 그렇죠. 예. 야, 얼마나 먹을 걸로 애들을 괴롭혔으면 그 늑대가 치와와까지 옵니까? 포메라니안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로 사실은 또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실제 실험이 있는데요. 소련에서 이 연구는 이루어졌는데요. 여우를 개여우로 만든 실험이 1952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개여우로 만들었다. 여우가 개같이 됐어요. 정말로. 가축화를 시킨 거. 가축화를 시킨 겁니다. 불 50년 만에? 10년 만에? 50년보다 덜 걸렸어요. 1952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세대가 갑니다. 근데 순한 애들만 골라서 교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거기서 모피 때문에 여우들을 농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데를 골라가지고 유전학자가 이 실험을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순한 애들만 골라서 교배하다 보면 늑대가 개로 길들여진 것처럼 여우도 늑대랑 가까운 친척 쪽이니까 길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과정을 계속했어요. 돼요, 근데? 놀랍게도 1963년에 처음으로 개처럼 사람 보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 여우가 나옵니다. 꼬리를 흔들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거의 개처럼. 불과 11년 만에 11세대 만에 그런 빠르다. 특징이 관찰됐고요. 73년에 개처럼 짖는 여우가 나옵니다. 우와. 짖는 게 다르게
신기하다. 근데 짓는 거는 굳이 어떤 특정 방향을 갖진 않다. 그 어쩜 실험하는 사람들이 더 친근한 여우라는 거를 그 짖는 소리가 개하고 비슷하다는 식으로 교배를 시켰나? 짖는 소리가 왜 개하고 그러니까 짖는 같다니까? 소리가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선택을 할 수는 없었겠지. 여우도 짖잖아요. 근데 개처럼 짖는 개처럼. 거예요. 생김새도 바뀌어요. 조금 네. 더 보면 이렇게 귀엽게 공격성이 적어 보이게. 오. 이걸 하다가 이게 되네 해서 그때 동시에 조금 지나서 더 공격성이 강한 애들도 골라서 교배를 해서 그럼 걔는 더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실험에서 만들어진 개 여우들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진짜 그냥 강아지 강아지예요? 같아요. 앵기고. 손등 핥고 뭐 이런 거 다. 거의 뭐 그 수준이에요. 막 보면 막 헤헤거리고 반가워가지고. 아 그래요? 아, 믿기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찾아보시면 여우가. 그런 친구들은 반려동물로 가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을 하시는 그 팀에서 진짜 가축화를 시키려면 원래는 어쨌든 우리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형질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간들한테 보내야 된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입양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줄 해가지고 개랑 여우랑 만나가지고 막 서로 막 하고 그렇게 하는. 신기하다. 네. 아 근데 귀엽겠다 진짜. 너무 귀여워서 저도 보니까 야, 뭐 50년 만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으면 그러게요. 개가 가축화된 건 진짜 뭐 금방이겠네, 그죠? 예. 신기한 것도 아니네요. 더 긴 시간이었으니까 그죠? 닭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닭꼬리 막 흔들고 막. 닭이 실제로 손들 핥고 19세기에는 닭을 개량하는 게 되게 유행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다윈 종의 정의기원에서는 비둘기 개량 엄청 많이 했죠. 할 수 있네. 하면 되네, 그죠? 하면 되네요. 그래서 막 코끼리도 좀 이렇게 작게 만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한 마리씩 타고. 은여우. 네, 그래서 은여우 길들이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사실 이 연구를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연구에 관해서 비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되게 몰래 했던 소련 당시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의 사실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실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환경으로 사람들을 계도해야 되는데 유전자가 어느 정도 이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래서 원래 실험을 했던 분은 모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인부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안전한 여우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포장을 하고 자기는 과학적 연구를 했던 거죠. 포장 진짜 잘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실험이 해서 실제로 길들여졌고 기술들이 발전해서 어떻게 이 길들여진 여우에서 뇌와 DNA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보면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런 추정되고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 분석할 수 있어서 개가 어떻게 길들여졌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우리가 훨씬 더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한 3, 40년 후에는 은여우를 이렇게 같이 산책하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도 있겠군요,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반려동물들도 좀 다양화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강아지에 너무 몰빵했어 지금까지. 아니 걔네들은 뭔데? 여우도 데리고 다니고 예, 닭도 이렇게 저 하네스 묶어갖고 애들 달려들면 이렇게 한번 회치고 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또 다양한. 거의 포켓몬스터 세계관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생물을 인위적으로 진화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네. 어떤 동물들을 주로? 저는 이제 작은 동물들을, 작은 그- 동물의 작은 생물들을, 예쁜 무슨 네, 예쁜 선충 꼬마 이런 거? 선충 그런 애들을 이제 너무 또 편애하시더라 거기는. 너무, 사랑합니다. 네. 네. 예쁘니까.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은여우 곧 우리가 목줄 해갖고 다니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네, 더 이상 목에 두르지 말고 우리 이제 같이 반려동물로서. 목에 두르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목에 두르지 말고 여우 목에 줄을 두르는 걸로. 그래서 곧 같이 살기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